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학교에서는 교실 수업 그리고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 학생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님들도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교육계의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온종일 돌봄 체계에 관한 특별법 제정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자체로 돌봄 교실을 이관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현재 찬반 의견이 굉장히 팽팽한 상황인데요. 오늘 시사토론창에서는 돌봄 교실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안들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죠.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음영은 학생복지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왼쪽으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충북지부 이수미 수석부지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 옆으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의 윤송희 돌봄분과장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도의회 이수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돌봄교실, 초등 돌봄교실이 처음 만들어진 취지랄까 이게 제가 뭐 우문이겠습니다만 방과후 학교와는 분명히 좀 다른 것이죠. 아마 저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처음에 만들어진 뭐 배경이라든지 뭐 방과후 학교 같은 것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것들하고는 좀 많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잠깐 팀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초등 돌봄 교실의 이제 그 추진 배경을 보면은 독립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방과후 학교 정책 안에 포함돼서 이제 운영이 되어 왔는데 네. 2004년 정부가 처음으로 방과후 학교라는 명칭을 통합해서 사교육 경감 체계 일환으로 시행한 그 정책에 포함하여 초등 돌봄 교실을 사업을 처음으로 이제 2004년부터 시행을 한 겁니다. 네. 그 추진 배경은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그 목적을 보면은 이제 목적은 뭐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그 맞벌이 가정 증가에 따라서 그 자녀를 안심하게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저소득층 자녀의 그 돌봄 지원으로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육 복지를 이제 구현하고, 학생이 바람직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통령 국정 운영 그 5개년 계획과 우리 충청북도 교육감 공약 사업으로 시작된 겁니다. 일단 초등 돌봄 교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는 현장에 계신 두 분께 좀 바로 여쭤보면은 우리 부지부장부터 좀 듣겠습니다. 학교의 규모나 학교의 상황 그리고 관리자의 어떤 그런 업무 스타일에 따라서 네. 돌봄의 업무도 굉장히 형태가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돌봄 담당 교사가 전체적인 예산을 바탕으로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돌봄 아동이 선정이 되면 특별 프로그램 강사 선정과 계약 등 돌봄 교실 운영 업무를 전체적으로 그 담당 교사가 관리하고 총괄하고 연간 운영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모든 선생님들이 돌봄 교실에 다 같이 이렇게 연계가 돼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 1, 2학년 담임을 맡고 계신 분들은 다 돌봄 교실에 관계가 돼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죠. 네. 예. 이제 담당 교사가 있어서 그 업무를 이제 총괄을 하는 것인데 때때로 이제 돌봄 전담사 분께서 이제 뭐 휴가를 가신다던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백이 생길 경우에는 담당 교사가 직접 지원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담당 교사가 수업이 이제 많은 경우에 안 되면 다른 교사들이 같이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우리 네. 부과장님 말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수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마다 모두 다 이제 상황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규 직원처럼 9시에서 5시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시간대가 아니라 돌봄은 수요자의 요구에 맞추어서 어떤 학교는 5시까지, 어떤 학교는 6시까지, 어떤 학교는 저녁 돌봄에서 7, 8시까지 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모두 제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요. 또 돌봄 인력이 실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교사 선생님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교실을 돌봄 교실로 이용하는 소위 이제 저희가 말하는 겸용 교실이라고 부르는데 그 겸용 교실로 운영되고 있는 교실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다 보면 돌봄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전용 교실과는 다르게 겸용교실에서는 이제 일반 교실과 동일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운영되어지는 모습이 조금 달라질 수 있고
또 교원 선생님께서는 그 교실을 비워주셔야 되는 또 불편함이 생겨날 수도 있고 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운영이 되고 있고 아이들도 많을 경우에는 원래 이제 저희가 20명 이내로 받고 있는데 네. 많을 경우에는 25명, 심지어는 30명까지도 한 교실에서 돌보는 그런 열악한 환경인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인 것은 저희 충북 같은 경우는 적은 인원이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주로 4시간에서 6시간으로 채용되어서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이 너무 많으세요. 예. 전국적으로 한 80%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선생님들께서 계속 제기하시는 그 행정 업무 또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지원돼야 되는 인력이 교사 선생님들이 되시면서 이제 거기에서 지자체 이간의 문제도 나오고 지금의 이런 갈등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현재 상황이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금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우리 이 의원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사실은 이제 이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 취지가 뭐냐면 그동안 교육부, 그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으로 그 다양한 돌봄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절적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체계를 구축을 해서 예. 정말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의 체계로 나가자. 예. 이런 공적 그 돌봄의 이런 그 공공성을 더 강화하자라는 취지에서 이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이유가 현장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예. 이제 의원 입법 발의로 지금 발의가 된 상태에서 예. 제가 알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이걸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시 한번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지금 정말 심사숙고해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데 이제 이 두 법안이 지금 발의된 법안이 정말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서 학교 현장의 어떤 교사들의 고충과 돌봄 전담사 분들의 그런 그 불안감들을 해소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돌봄 그 이제 관련된 특별법을 좀 촘촘히 꼼꼼하게 살펴보면 운영 주체가 굉장히 모호해서 예. 지자체로 좀 은근슬쩍 떠넘기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조례로 뭐 규정한다든지 그래서 세부적인 운영 계획이 이제 명시되어 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국가의 책임과 어떤 공공성 강화를 해야지 저희가 이제 아이들의 총체적인 발달을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돌봄의 양적 확대만을 염두에 두고 그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네. 다른 분들 의견은 예. 이게 이제 초중등 그 돌봄과 관련된 법령은 작년도 그 국정감사에서 이제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학생의 그 안전한 프로그램의 질 관리에 문제가 있고 종사자의 처우 등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어떻든 배경이 어떻든 돌봄과 교육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참에 그 어떤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서 교육과 돌봄이 같이 상생하고 같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빨리 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과장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지금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이제 그냥 정책에 불과했고 법적인 어떤 근거 없이 운영되었던 이 돌봄이 국가 체계로 국가나 사회가 돌보는 그런 체계로 총괄적으로 이렇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법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그 특별 법안 자체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아까 이수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자체로 모든 그 운영의 중심을 옮기고 모든 책임과 이런 권한이 다 지자체로 넘어가게 되면서 예.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책임과 역할이 거의 없다시피 하게 바뀐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문제고요. 또 돌봄시설의 운영자가 민간인지 예. 아니면은 공적 주체인지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또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법안에 이렇게 세세하게 살펴보면 민간 운영자가 예. 그 국공유 시설 그러니까 학교를 말하는 거죠. 그 학교를 무상으로 대부를 받아서 거기에서 수익 활동을 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는 법안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공적 돌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그리고 돌봄을 가지고 학교 안에 있는 돌봄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돌봄 장사라고 저희들이 예. 표현을 하는데, 그런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이 법안을 폐지하고 예. 네, 새롭게 논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 자체로 아주 환영한다는 의미보다는 다들 이제 그 관련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계신 건데, 이게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교육부 등 뭐 여러 부서에 있던 것들을 통합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지자체로 그럼 확실히 그 운영 주체가 이제 지자체로 옮겨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법령 때문에?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산이라든가 좀 전에 이제 그 윤송이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안정이라든가 이런 어떤 예산과 그 운영과 이 모든 그 체계들은 예. 사실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마련이 되어 온 그렇죠. 건데 예. 돼야 하는 건데, 교육부에서 그동안 용케도 16년 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정말 학교 선생님들과 돌봄 전담사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예. 이걸 잘 유지를 해왔던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을 이제 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어떤 점이 작용을 하느냐면, 그러면은 그 지역 지자체의 어떤 재정적 능력이라든가 그 지자체의 자치단체장의 어떤 인식이나 그 의식에 의해서 아이들의 돌봄의 질이 또 달라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 돌봄 공백 상태 해소한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불균형 해소가 아니라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도 많이 있다. 예. 지금 상태로 바로 시작이 된다라면 예. 내년부터 1,600개 학교에 이제 시범을 한다라고 제가 보도를 보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된다라면 이게 혼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대상의 규정 중에서 그 초등교육 과정에 준하는 교육 과정이라는 의미가 그럼 명확하지 않아서 대상에 대한 범위에 또 이게 혼란이 올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자원과 운영의 이중 체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원은 분명히 그 교육부의 자원, 예. 교육청의 자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운영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예. 해라. 지금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네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할 때 상당히 그 초창기에 갈등과 서로가 애매모호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좀 문제점은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 지자체로 넘어올 때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비용 같은 것들이 더 늘어나거나 하는 점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민간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법안에 둔 것이 민간이 결국은 그쪽으로 수익 사업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는 표현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부지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뭐냐면, 실제로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뭐 그 돌봄 사업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거의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자체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거의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부지부장님 같은 경우 이제 이 법령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을 좀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단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뭐 자료라든지 보도를 보면 그 교원들께서는 그래도 이 돌봄 교실의 지자체 이관 자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그런 행정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과징되는 가운데 돌봄까지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한 반대, 그런 면에서 이 법령을 환영하는 건지 왜 환영들 하시나요? 그런 분들께서는? 네, 제가 생각하는 이제 핵심은 교사로서의 정체성 문제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이제 교사들이 지자체 이관을 환영하는 그런 입장에서. 네. 근데 이제 그 교사로서 정체성 문제가 이제 대두되는 이제 3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 업무 분리에 대한 요구가 있고, 예. 그리고 공간 분리에 대한 요구가 있고, 그동안의 어떤 누적된 정부 불신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 업무 분리에 대한 요구로서는 이제 앞에서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돌봄과 관련해서 수많은 이제 행정 업무를 처리하느라고 이제 교사들이 교육과정 운영이나 담임 학급 아이들에게 이제 집중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지자체 이관이 되면
교사가 이제 교육 과정에 근거해서 그 본연의 역할을 아이들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간 분리에 대한 요구인데 수업 후 이제 방과 후에 돌봄 교실이 운영되는 그런 겸용교실 아까 윤송희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초등은 좀 특수해서 교사가 교실이 수업 공간이기도 하면서 업무 공간이기도 하면서 상담 공간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다양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봄 교실로 이제 겸용 교실화가 되면서 교사가 그 공간을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습 연구 뭐 자료라든지 아이들 이제 과제 점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한 보따리 싸들고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끌개를 이용해서 이제 뭐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안정적인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욕구이고요. 그리고 교육청도 사실 교사가 하고 있는 이제 행정 업무를 그동안은 해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렇게 돌봄이 굉장히 법적인 근거도 없이 졸속적이고 땜질식으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교사들은 굉장히 어떤 정부에서 뭔가 발표를 하면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정부의 필요성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누적된 불만들이 이제 쌓여 있어요. 그래서 신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이제 세 가지 입장에서 교사의 정체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자체 이관을 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더 들어오는 공을 짐을 좀 덜기 위해서라도 좀 환영의 입장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돌봄 전담사분들 가운데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아까 반대죠. 법안 폐지라는 얘기까지 좀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아까도 뭐 이유들을 당연히 좀 말씀하셨겠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를 좀 드신다면. 네, 저희가 이제 반대를 하는 주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에 거의 대부분 민간 위탁이 되어서 운영이 될 것이라는 문제가 가장 큰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민간 위탁 운영으로 인해서 물론 뭐 100%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져 오고 있는 민간 위탁 에 의한 돌봄을 살펴보면 그 수많은 사례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지원이 미비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 위탁을 가장 저희가 우려해서 일단은 반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따라오는 돌봄의 그 질적인 하락, 수익 구조를 내야 하는 민간 위탁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어지는 돌봄의 질 하락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세 번째로는 저희 그 돌봄 전담사 돌봄 그 인력에 대한 고용 불안과 거기에서 오는 어떤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지금까지 그 교육 당국과 학교가 굉장히 안전하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6년 동안 정말 선생님들과 저희 돌봄 전담사들에 의해서 안전하게 정말 책임지고 잘 이루어져 왔는데 이게 지자체로 이렇게 이관이 될 경우 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직 그 교육적인 인프라나 또는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작년도에 보니까 충북의 경우에 재정 자립도가 거의 20%대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지금 돌봄을 100%를 볼 때 공적 돌봄, 학교 돌봄이 70%고 나머지 이제 지역에서 운영하는 돌봄이 30%에 해당이 되는데 이 30%의 지역에서 운영하는 돌봄 자체도 내실화 있게 이렇게 규모 있게 또 내실화 있게 이렇게 만족도 높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70%의 학교 돌봄까지 지자체에서 떠맡으라라고 했을 때 그것이 잘 운영될 것인가 그 예산과 재정 그리고 뭐 어떤 인력 확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것인가 그로 인해서 이제 아동과 또 학부모님들이 받으실 피해들이 있거든요. 그 법안에도 나와 있듯이 그 거기에 보면 그 돌봄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에게 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학교에서 프로그램이나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받고 있지만 지자체로 이관돼서 민간 위탁이 될 경우에는 아동들의 간식이라든지 프로그램 수업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부모님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될 거라는 것을 저희가 우려하고 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의 이제 고용 문제도 굉장히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예. 지금과는 다른 학교의 교직원으로서 어떤 연수나 교육이나 이런 기회도 네네. 아마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고용 승계가 될지 안 될지 예. 그런 것도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모두에게 지금 다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초등돌봄 교실에 대해서만 지금 이관을 하느냐 마느냐 이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예. 사실은 제가 이번에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20년도에 우리 20년도에 그 충북 교육청의 그 돌봄 교실 예산이 제가 교육청에서 받아보니까 199억이 들어갔더라고요. 예. 거기에 만여 명 정도 학생들이 이제 돌봄을 받았고요. 사실은 지자체에서 충청북도 내 지자체에서 방과 후 돌봄,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 사업, 아이돌봄 지원 사업 해가지고 총 들어간 예산이 337억입니다. 예.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총 교육청과 지자체를 합쳐서 들어간 예산이 536억 5,30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지금 돌봄 사업을 하고 있고 예. 지금 현재 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돌봄의 예산이 훨씬 더 우리가 예산으로 보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그 교육청에서 이제 돌봄을 만여 명 정도 하셨잖아요. 199억을 가지고. 근데 이제 그 지자체에서 각 시군에서 한 예산을 보니까 337억을 가지고 8,457명 돌봄을 했더라고요. 예. 사실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법안이 발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가 우려되는 점들은 뭐냐면 다행히도 충북은 8시간 전담을 하시는 그 돌봄 전담사들이 많이 있으셔서 많죠. 예. 다행인데 지자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보면 19인 이하의 아이들을 그 돌봄을 하는 지역아동센터에는 그 시설장과 그 선생님 돌봄을 하는 선생님 두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월 540만 원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다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죠. 예. 결국은 그분들의 출혈을 통해서 이게 유지되어 온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다 함께 돌봄 사업이나 특히 이제 아이 돌봄 사업 같은 경우는 시간제로 이제 예.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갔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법안 발의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 합니다. 다른 진현님. 저희 교육청에서 이제 초등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게 근무자는 340명이고요. 전체 그 260개 학교에서 한 450 교실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40명은 그 초등 돌봄 교실에 340실을 소화를 하는데 사실 110개의 그 돌봄 교실에 대해서는 교직원이나 또 어떤 그 자원봉사자 대체 인력으로 돌봄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2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그 돌봄 사업을 이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학교도 포화 상태라는 얘기죠. 예. 가령 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일반 교실도 없고 특별 교실도 예. 없고 뭐 음악실, 과학실, 미술실 이러한 모든 실들을 법적 규정에 의해서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가 도심 지역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농촌 지역에 좀 교실에 여유가 있으니까 학생 수가 적고 뭐 20명, 30명 되는 데는 전체 돌봄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학교에서 전체를 맡아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이 일단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윤성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용 불안, 뭐 여러 가지 민간 위탁, 예. 돌봄의 질 저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법률에서 정하고 법률에서 손을 보고 좀 공청회나 뭐 토론회를 통해서 예. 좀 보완해가지고 지자체가 하는데 이거를 급격한 변화를 갖고 갈 수는 없다. 좀 장기적으로 예. 하나하나 계단 하나하나 올라가듯이 좀 해서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16년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2004년도에는 사실 시범학교 전국적으로 몇 개밖에 안 했었거든요. 시도별로. 예. 그게 지금에 와서 이렇게 커진 겁니다. 예. 중요성을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좀 같이 공감을 해서 참여해서 우리 돌봄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좀 사업 취지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혹시 민간 위탁 부분이라든지 고용에 대한 부분들에서 법안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수정돼서 들어간다면 법안을 좀 수용하실 어떤 그런 의향들도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지금?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예. 답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어렵겠습니다만, 부분이고요. 예. 네,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될지 안 될지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명시가 된다면요. 네, 예. 이미 법안 자체에서도 그게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네. 만약에 그런 내용들을 일방적인 게 아니라 협의를 통해서 저희 전담자 선생님들과 뭐 이제 학부모님과 또 교원 단체와 교육청과 시도 자치 단체가 모두 모여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에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나간다라고 하면 저희도 검토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예. 이 법안 자체로서는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요. 예. 어떤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나 어떤 그런 확답이나 아니면 문구로 정리해 놓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상태로서는 저희는 지자체 이관은 반대하고 이 법률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네. 그럼 이제 거꾸로 지금 이런 상태라면 아까 이제 팀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로라면 결국 이 법안은 다들 좀 꺼려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부지부장님? 네,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예. 뭐 폐기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예. 이제 문제 지점들이 지금 다 이렇게 예, 이 예. 입점들마다 문제 지점들이 이제 드러나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되어야 된다. 앞에서도 제가 이제 계속 언급했는데 초등 돌봄 교실이 어떤 그 정책적으로 그냥 밀어 넣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돌봄 저희도 이렇게 4명의 어떤 주체들이 모였는데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현장의 주체들 그리고 이제 그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까지 포함해서 어떤 이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예.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그런 예. 합의 과정이 있어야지 법부터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예. 만들어서 밀어넣는 것은 그거는 순서가 아닌 것 같다라고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이관에 대한 어떤 그 염려, 불안이라든지 돌봄이 더 부실해질 그런 이제 염려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예. 국가가 더 공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법안 과정에서 저희가 공론을 한다면 그 부분들을 더 선명하게 담아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이죠. 예. 이 의원님 지금 이제 이 법안이 이런 식으로 좀 다시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까? 과정상으로는? 그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예. 보통 그 입법 예고하고 이제 그 발의하고 나서 그 사실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찬성하면 이건 통과되면 그 법은 시행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토론을 하면서도 상당히 아쉬운데요. 네네. 법적 근거 저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의 돌봄은 이제 우리가 그냥 떼놓고 교육과 돌봄을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예. 그럼 지금까지의 16년의 그 학교에서 해왔었던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저는 이제 부지부장님께서 그 지자체에서 민간에서 하면 돌봄이 부실하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분과장님. 예. 네,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민간에서 정말 그 본인들이 봉사하면서 거의 급여도 못 받고 지역아동센터 초창기에는 아예 운영비, 급여 아무것도 없이 자진해서 아이들을 돌봐왔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실하지는 않다라는 네. 제가 말씀을 말씀드린 걸 예.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아니 혹시 이제 아니요. 저야 이제 그 의미를 알지만 네. 네. 혹시라도 우리 이제 지금 현장에서 돌봄 역할을 하시는 돌봄을 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예. 이제 오해를 하실까봐 네. 그거는 설명을 하고 네네네. 넘어가고 싶고요. 단 우리가 입법 취지는 분명히 동의하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다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수미 부지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예.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그 행정 업무라든가 그 기본 교육 이외에 다양한 그리고 저는 돌봄 교실이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2014년부터 팀장님 계속 전용 교실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겸용 교실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힘들게 하시는 부분들은 교육계에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좀 이거는 책임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확충이라든가 예. 재정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의 문제가 확실히 어떻게
우리가 체계화를 심도 있게 고민한 다음에 이거 예. 되었었다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는 지자체를 떠넘기고 대부분의 그 복지 사업들이 지자체 이양 사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국가에서 그리고 우리는 자꾸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고 할 때 지자체만 책임지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예. 교육부도 사실 국가거든요. 그래서 예. 국가가 일차적인 책임을 진 다음에 지자체에 함께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봄을 그 운영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은 이 사업을 떠넘기는 듯한 이 법안이 마치 그 일부 조항들이 그렇게 될 우려가 있어서 다들 이 분야에 계신 모든 분들이 특히 학부모들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예, 계시거든요. 학교라는 공간은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이고 그 운동장에서 놀 수도 있고 체육관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예. 어디로 가게 될까 이런 고민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고민들을 함께 우리가 정말 당사자들, 예, 관계자들 예. 그 논의를 통해서 좀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이제 저희 정당의 의원님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예. 이렇게 그 여론을 수렴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예. 네, 저도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지자체 이관 자체가 지금 그 돌봄의 그 직접적인 그 해당이 되는 그 부모님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 전담사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시도 그 지자체가 모두 모여서 함께 논의한 후에 발의가 되었으면 예.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드는 생각은 학교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보다는 학교 안에서 돌봄이 이루어질 때 정말 가장 안전하고 또 믿을 수 있고 또 체계적으로 또 교육적인 가치나 관점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학교 안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뭐 다목적실이든 운동장이든 체육관이든 뭐 하다못해 아이가 돌봄에서 활동하다 다치면 보건실을 이용한다는 등 예. 이런 이제 여러 가지로 연계해서 아이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꼼꼼하게 잘 돌볼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것이 학교 외에는 저희는 없다고 지금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렇게 부모님과 연계도 잘 되고 교사 선생님과도 연계가 잘 되어서 이 아이 한 명을 케어하는데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예. 그 말에 정말 너무나 공감하고요. 이걸 어느 지자체 한 곳에만 몰아서 책임과 권한을 줄 것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이 선생님들과 연계하고 학교 시설을 또 마음대로 잘 이용할 수 있고 안전하고 건강한 가운데에서 운영되어야 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자체 이관보다는 학교 안에서 어떻게 돌봄을 예. 바르게 세워서 공적 돌봄을 체계화하고 또 교원 선생님들께서 맡고 계시는 그 행정 업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예. 이렇게 해서 돌봄이 학교 안에서 서로 잘 좋은 방향으로 아이에게 좋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그게 발의되어서 국회의원님들께서 찬성을 해주시면 통과되고 그러면 시행을 해야 한다고 예, 하니까 예. 저희는 너무나 더 시급하고 예. 너무나 더 간절한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오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지역 아동센터의 그거를 선생님들께서 부실하게 운영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 지자체 자체가 재정 확립도가 낮고 지원이나 재원이나 재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부실하기 때문에 예. 운영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 거기 지역 아동센터에서 종사하는 그 선생님께서 운영을 부실하게 한다던가 뭐 아동에게 뭐 잘못된 뭐 교육이나 뭐 네네. 부실한 운영을 한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결국 이제 뭐 정치권에서 이제 쏘아올린 공을 뭐 관련된 주체들은 좀 다 좀 불안하게 좀 쳐다보는 시국이 됐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거 어떻게 좀 풀어가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뭐 제일 좋은 거는 논의가 좀 되면 좋은데 법이 이만큼까지 지금 이제 내놓고 이미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 이관에 대한 이 돌봄 교실, 돌봄 정책 해법 어떻게 좀 풀어가면 좋을까요? 뭐 예. 이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예. 지방 기초 광역 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법령이 마련되면 법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예.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문제점이나 이런 보완 사항을 더 제정해서 그때라도 예. 끌고 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신 그 지자체 이관과 관련돼서는 이제 좋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서울 중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그 직접 직영을 했어요. 직영을 해갖고 그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전담사를 2명 배치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갖고 학부모들이 뭐 거의 99% 이상 그 좋은 반응을 보인 적도 있고, 예. 우리 도에서는 2022년도에 괴산 그 송면중학교 학교 용지 부지에다가 31억 8천만 원의 그 국고를 받아서 괴산군청에서 그 지자체 자체적으로 그 생활복합 SOC 사업으로 2층짜리 그 건물을 져서 거기에 체육시설, 뭐 음악실, 도서실, 어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갖춰가지고 학부모들이 학교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건 동의합니다, 저도.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한 시설보다도 뭐 어떤 별도의 시설을 구축해갖고 하는 이런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좀 모집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돌봄 교실을 운영한다면은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정부 차원에서 저희가 그 2019년도에 그 국정감사 분석 자료를 또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16년도에 그 수요자가 한 24만 명이 됐었어요. 예. 근데 거기서 그 이용 학생 수는 23만 8천 명.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99% 정도가 우리가 수용을 했는데 예. 2019년도에 오면서는 5만 명이 늘었어요. 예.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률이 94%로 떨어집니다. 예.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화 상태가 됐다는 얘기죠. 예, 학교 예. 시설이.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용을 못하는 그 한계에 와 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 아동센터, 뭐 공공도서관, 복지관, 그다음에 아파트 내 복지시설이라든지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시설들을 좀 이용해갖고 온종일 돌봄을 같이 운영해준다면 이러한 학교에서 고통받는 그 교직원과 교직원하고 전담사분들이 모든 선생님들이 다 지금 고통을 받고 코로나19 때문에 더 예. 이런 그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입법기관에서 그 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령의 그 재개정을 추진해서 근본적으로 예. 접근해서 문제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그 다함께 돌봄 사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네. 이렇게 저렇게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바라봤을 때 이 돌봄을 자꾸 이렇게 나눠서 지역아동센터, 뭐 그 다함께 돌봄 사업,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업의 그 종류를 자꾸 나눌 예, 것이 예. 아니라 사실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 2022년까지 사회서비스원을 전국의 그 17개 시도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이 돌봄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충북도 이제 머지않아 이제 이걸 설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 그 이제 발의된 특별법 같은 경우는 법적 체계를 마련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그 공적 통합 돌봄 체계를 확립을 하는데 범정부 차원에서 한다라는 그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예. 이 취지를 살려서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해온 과정들을 전혀 그 무시한다라기보다는 이 과정들의 예, 그 예. 성과들을 살려서 예. 그리고 지자체가 어떻게 합류할 것인가. 저는 제가 교육위원회 했었기 때문에 가장 그 제가 우려되는 사항들은 뭐냐면 장소는 교실에서 하고 운영 주체는 지자체가 한다. 예, 아까 이거 거의 말씀하신 운영 거. 불가능할 예, 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어찌 보면 이런 그 법조항들은 탁상공론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새로운 또 시설을 설치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들은 막대한 재정을 소요하는 예.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 일단은 아이들에 대한 돌봄은 지자체에 떠넘기기보다는 그 재정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예. 게 물론 고용 안정까지도 마찬가지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인 것은 유은혜 장관께서 온종일 돌봄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실태 조사 등은 교육부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그렇게 무조건 지자체로 다 이양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예. 자료를 좀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요. 예. 정부가 이제 어떤 정책을 추진하거나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묻지 않고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늘 반발을 사는 경우가 이제 빈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의견 수렴의 과정이 충분히 있어야지 저희 사회가 민주적인 사회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를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온종일 돌봄 체계 공급에 관련된 돌봄 공급 계획인데요. 네. 지금 2017년도 24만 년대 지금 올해가 2020년인데 그 학교 초등 돌봄 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초등 돌봄이 29만 명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2022년까지 34만 명으로 이제 확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5만 명이 더 네네. 늘어나야 되고 교실을 이용한 그 지자체 협업이지만 교실을 이용한 돌봄도 10만 명을 더 확대를 해서 이렇게 총 이렇게 2017년에 비해서 10만 명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학교 현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일방적으로 이것도 그냥 양적으로 확대해서 학부모들은 필요한 대로 이용해라라는 예. 이제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돌봄이 국가 책임이라면 정말 재정 지원이라든지 인력 예. 지원이라든지 시설 지원을 전면적으로 정말 검토해야 된다. 예. 그리고 교육청에 얘기하면 늘 뭐 교육부 탓, 뭐 이렇게 예산 탓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교육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분리 방안이라든지 그런 걸 고민해 주셔야 되고 예. 아까 말씀드린 연구 공간 확보와 더불어서 그 윤송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돌봄 전담사의 어떤 업무 권한 문제 그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좀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이제 어쨌든 법안이 이제 올라와 있고 거기에 대한 많은 또 주체들의 또 이런 요구 사항들이 분명히 또 수용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 발언 한 분씩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부터 간단하게 말씀 듣겠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우리가 그 경험해보지 못한 교육 현장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 교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 내용이 중앙관계부처까지 전달되어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의 매어리로 다시 되돌아오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의원님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등돌봄 교실의 16년의 역사는 이거 정말 대단한 그 과업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우리가 그 공적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학부모나 교사나 돌봄 전담사들의 의견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체제 내에서 지자체가 어떻게 합류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제 국가와 사회 책임이 현실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문력 확충이라든가 그 재정은 반드시 그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지역에서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학교를 다목적 복합 문화 공간의 형태로 학교도 많이 그 변화를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서 단절되어서 진행되었었던 이거 운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서로가 문을 연다면 이 부분도 좀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구지부 의원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엊그제 그 교사와 돌봄 전담사들이 만나서 간담회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교사들이 이제 행정 업무로 겪는 고통이 굉장히 크고 돌봄 전담사 분들 또한 어떤 고용 불안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 현실인데요. 서로 그런 어려움을 나누고 공감하는 자리고 그리고 서로가 겪는 그런 고충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접점을 찾는 그런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정말 노동자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연대가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노동자들이 모여서 자구책을 마련하기까지 정부와 교육청, 학교 관리자 등은 무엇을 했는지 참 무책임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아이가 크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런 아프리카 속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이제 유행처럼 그 말을 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돌봄을 위한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교사는 아이들의 어떤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총체적인 그런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말 책임지고 공적 그런 돌봄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평가장님 마지막으로. 네. 예. 초등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돌봄이라는 그 원칙, 그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자체 민간 위탁의 우려를 철저하게 이제 방지하고 또 정부는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적으로만 많은 아이들을 학교 돌봄 교실에서 수용하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얼마만큼 질적으로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그런 고민을 교사와 교육청과 또 학부모와 저희 전담자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머리를 맞대서 생각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학교 돌봄의 행정 업무로 인해서 이제 그 고충을 겪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서 해결할 것인가. 예. 그 행정 업무의 이관이라든지 권한과 책임을 저희 전담사에게 주고 또 그로 인한 마땅한 처우 개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4시간에서 6시간의 시간제 계약을 없애고 모두 전일제 8시간으로 상시 채용하여서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해 준다라고 하면 교사 선생님들께서 하고 계시는 그런 돌봄에 관한 행정 업무 이런 것들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저희는 학교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안에서 모든 것이 연계되는 가운데에 학부모님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은 학교 안에서 정말 가정에서와 같은 돌봄, 보살핌 이런 거를 원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또 교육부와 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네 분께 일단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온종일 돌봄 체계 특별법을 두고 오늘 함께 토론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시급한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 가운데 결국 그 가운데 가장 애태우는 것은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보완책들까지 다 마련이 돼서 좀 최적의 대책을 세워져 나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